시장의 핫한 종목을 찾아 열띤 토론을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날선 토크 종목,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시장에서 핫한 주제를 정해서 우리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해당 종목들의 현황이라든지 전망을 알아보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종목을 추천하기 위한 의도는 아님을 밝혀드리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착오 없이 투자할 때 참고사항 정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시동 건다. 삼성 SDI. 네, 오늘의 주제 바로 테슬라 시동 건다. 삼성 SDI. 이 테슬라발의 호재를 쭉쭉 받을까라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자, 삼성 SDI가 테슬라발 호재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두 분의 탐색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로 탐색하는 좀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 삼성 SDI 테슬라발 호재를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궁금한데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 현재장에서는 삼성 SDI가 2%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뭐 오늘 꼭 테슬라 이슈가 반영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테슬라 영향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라고 말하기 좀 힘들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가 결국에는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를 끌어올릴 수가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주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반대적인 입장을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정치, 군사적인 이슈로 조금 잔잔하게 이런 분위기가 남아있는 분위기죠.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 진입을 해서 언제 빠져나오느냐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시점에서 과연 지금 현재 시점에서 투자할 매력이 좀 남아있나? 투자할 수 있는가라는 시점에서 좀 바라보고 싶네요. 그래요. 자, 두 분 의견이 갈렸습니다. 자, 앞에 지금 이 손가락 모양의 판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는 의미에서 추가 상승한다, 주가 하락한다, 손가락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유창희 대표가 그러니까 추가 상승, 긍정적인 그런 부분을 보시는 거고 이정민 대표는 아니다, 빠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탐색전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1라운드 들어가면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삼성 SDI 먼저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의견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먼저 찬성 측부터 들어볼까요? 좀 어저께 타이밍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어저께 LG화학하고 삼성 SDI 기타 2차 전지주들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테슬라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말할 수도 좀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그 전날에 그 중국 쪽에서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규제가 좀 완화가 될 수 있다는 뉴스가 좀 먼저 흘러나왔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시장에 대해서 좀 관심도가 있었던 상황에서 테슬라 쪽에서 어저께 이제 국내 홈페이지를 만들고 예약 판매에 들어갔다는 부분들이 한번 호재가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주가가 좀 반응했던 것이고, 솔직히 엄밀히 따지면 테슬라 효과만 가지고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라면은 저도 개인적으로 주가의 상승은 좀 제한적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관심도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전기차라는 그 시장 자체가 확대가 한번 레벨업 할 수 있었던 거는 테슬라 영향이 가장 컸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글로벌 시장에서.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한다는 부분들. 물론 내일 당장 자동차를 받는 건 아니죠. 내년부터 또 내년 하반기서부터 자동차를 받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국민들을 인해서 증가가 된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기업이라는 거는 현재 실적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의 그런 기대감들이 오히려 주가를 더 끌어올리는 부분들의 역할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이번에 기폭주가 될 수 있고 또 하나가 9월 초에 있을 중국의 그 배터리 인증에 대해서도 약간 긍정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본다라면은 주가는 결국에는 뉴스에 후행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적으로 반응하는 부분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유창희 대표는 테슬라가 이 삼성 SDI 주가에 반영되는 정도는 숫자로 굳이 따지자면 몇 퍼센트 정도로 보세요? 테슬라가 그 삼성전자에 영향을 미칠 그 영향은 이미 어저께 좀 반영이 됐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그 주가의 폭을 본다라면은 충분히
그 뭐랄까 기폭제? 네. 기폭제 역할을 한 20-30% 이상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20-30%. 네. 이정민 대표 동의하시나요? 일부는 동의하는데요. 네. 뭐 동의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 동의하는 부분은 네. 제가 사실은 오늘 그 디스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중국에 진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디스를 하려고 그 했는데 부분 달리 생각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런데 네. 뭐 테슬라 부분 때문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사실 제가 좀 디스할 수 있는 방어를 부분이 하셨어요. 네. 약간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살짝 아쉽습니다. 음. 사실 아들로 따지자면 자식으로 따지자면 우리 아들이 당연히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건강했으면 좋겠죠. 그런 아들이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인도나 중국의 시장이 그런 아들이 되어주는 나라이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전 세계의 시장을 다 포기를 하더라도 사실 중국 그리고 인도는 꼭 가져가야 하는 입장에서 삼성 SDI와 LG 화학인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슈를 세계적인 흐름을 본다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자국 내의 그 자국 기업들을 좀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의 그 역할들이 좀 강해진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맞아요. 엄청나게 먹였죠. 그러면서 사실 뭐 동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철강의 업종에 있는 주가들이 사실 좀 지지부진한 게 아직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의 얼마 전에 이제 어저께죠. 어저께 그 심사 평가를 좀 다시 다른 네. 시점에서 바라본다라고 발표를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정말로 삼성 SDI와 LG화학의 긍정적인 요소로 꼭 작용할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 아까 말했던 지금 현재 네. 그거를 잘 될 것이다라고 꼭 긍정적인 요소로만 보고 판단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보면 사실은 지금 좋은 종목 굉장히 많아요. 반도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네이버, 네. 뭐 라임도 그렇고 좋은 종목 많은데 과연 여기다가 내 돈을 위험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조금 반대 입장. 그러면 이번에도 엎어질 수 있는 그런 뭐 이슈가 엎어질 수 있는 있다고 꼭 엎어질 수 있다. 주가가 폭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보다도 만약에 발표가 제가 봤을 때 이달 내에 발표가 나기에는 좀 힘들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그 시간이 길어지면 발표가 빨라진다고 해서 유리한 건 아닙니다. 근데 발표가 늦어진다면 그만큼의 위험 부담도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만한 종목이 많다라고 말하시는데 네. 살만한 그렇게 말씀하시면 세 개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네. 그 살게 종목이 많나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중국 리스크라고 말하는데 이번에 그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물론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중국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국 업체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은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삼성전자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LG 화학이라는 선진국이 갖고 있는 기술력보다 한 세대 혹은 두 세대 뒤진 제품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제품 자체가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상하이 자동차 쪽에서는 그 국내 배터리 그 제품을 많이 쓰는데 이것이 사용을 못하게 된다라면은 신차에 대해서의 그 공급 지연이 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 쪽에 조금 약간의 불만을 표시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국을 보호한다는 거는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는 워낙에 본인들의 기술력이 좋다 보니까 자국 보호를 위해서 다른 나라를 규제를 할 수 있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 보호를 하는 부분들이 하나는 자국의 기술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그 기술을 좀 제한하는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자국의 기술을 올리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기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앞에 것보다는 두 번째 거에 조금 더 중국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뭐 사드 이슈 때문에 최근 들어서 뭐 중국 리스크가 있다 없다라고 뭐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소비주라든지 약간 바로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첨단제품 쪽에서 공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힘들고 또 이제 G20이라든지 WTO 가입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약간 규제가 좀 완화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오히려 그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던 부분들이 회복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화면을 보니까 이 유창희 대표 쪽에서는 삼성 SDI의 수급이 비교적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네. 네. 그런데 이정민 대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수급이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이슈들이 뭐 잘못
SDI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삼성 SDI나 LG화학의 좋은 발표가 나지 않으면 수급 이탈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살 때는 사실은 외국이나 기관들은 항상 그렇죠. 살 때는 나눠서 사다가 팔 때는 한꺼번에 던지는 그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낙폭도 길어질 수 있겠다, 깊어질 수 있겠다. 이거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사실은 부담 없어요. 기다려도 되겠지만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은 약간 그 13만 원대, 12만 5천 원대에서 매물대 형성, 과열권에 좀 도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수급 이탈이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 이탈이 이루어지면 낙폭도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네. 지금 사기에는 약간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하는 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라운드에서 이제 두 분이 서로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이 의견이 다른지. 자, 2라운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네, 먼저 이정민 대표가 유창희 대표께 어떤 질문하실 게 있으실까요? 네, 저는 뭐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면 네. 증시경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차티스트는 차트로 망한다. 근데 사실 차트의 흐름이나 뭐 차트의 봉들을 수급이나 뭐 여러 가지를 판단하지 않고 매매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수급도 그렇지만 차트의 모양을 보고는 기술적 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고객들 혹은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점, 매물은 뚫어야 제맛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무슨 얘기냐면은 뭐 이 12만 원대에 대한 매물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건 후행적인 부분들이니까. 지금 만약에 앞으로 일주일 혹은 뭐 한 달 뒤에 이 주가가 다시 뭐 10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으면 네. 결국에는 뭐 12만 원대에 대한 매물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락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지금 위치에서 뭐 한 단계 레벨업을 해서 뭐 13만 원, 14만 원까지 올라간다라면 그 위치는 매물이 돌파되는 자리였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위치는 솔직히 뭐 5대 5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지난 6월 달에 12만 원대에서 좀 하락했던 부분들은 일단 중국 쪽에서 조금 아무 이유 없이 배터리 관련해서 탈락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 브렉시트 관련해 가지고 약간 글로벌 경기, 글로벌 증시가 약간 단기적인 조정에 들어갔던 부분들이 영향이 있었다라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약간 유동성 시장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조금 기관하고 외국인 모두 쌍끌이 매수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은 한 번 정도 공략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술적인 분석을 여쭤보셨어요. 유창희 대표는 이정민 대표께 어떤 게 궁금하세요? 뭐 아까 이제 뭐 중국 관련의 얘기가 먼저 나와가지고 미리 좀 얘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주식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저도 보고 네.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어떤 뉴스를 보고 살 것이냐 아니면은 먼저 그것을 예상을 하고 살 것이냐 봤을 때 뭐 그런 부분들 삼성 SD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삼성 SDI 기업만 놓고 본다면 저는 잘 미래성을 놓고 본다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점은 뚫어야 제맛이다. 언젠간 고점 뚫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에 매매하기에는 불확실성의 모멘텀이 좀 더 많이 남아있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 매매하기에는 조금 더 부담스럽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정민 대표는 이 차트 흐름을 보실 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현재 과열권 조금 이제 좀 맞아야 밑으로 맞아서 떨어져야 네. 다시 반등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다시 반등하겠죠. 올라가겠죠. 언젠가 올라가겠죠. 하지만 지금은 조금 더 옆으로 좀 횡보 내지는 그럼 언제쯤? 뭐 모르겠네요. 봐야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두 분께서 궁금하신 부분 했는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세요? 전체적으로 뭐 중국 시장에 대해서 약간 중국 시장에 대해서만 우려감이 갖고 있는 것인지, 2차 전지 시장에 대해서의 네네. 약간 우려감이 있는 것인지. 사실은 2차 전지 시장이라기보다는 저는 중국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크다고 보여지고요. 뭐 엔터테인먼트 네. 사업도 요즘에 좀 그렇죠. 네, 분위기가 알겠습니다. 좀 그렇죠. 자, 중국 쪽에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두 분 삼성 SDI에 대해서 서로 반대 찬성 의견을 갖고 계신데, 최종 발언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민 대표부터 60초입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네, SDI를 지금 현재 사지 말라는 얘기는 SDI의 미래성이 불투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단지 아까 말씀드렸던 언제, 영어로 when이죠. 지금 현재는 다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남아있다. 그리고
그런 뭐 중국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이제는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인 시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표면적으로는 공정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공정해 보일 수 있겠지만은 결과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고, 만약에 결과가 나온다면 낙폭이 좀 더 깊어질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뭐 위로 많이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불확실성이 잠재되어 있는 뭐 면이 많은 이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굳이 다른 종목들이 아닌 이 종목에 꼭 투자를 해야만 하는가를 놓고 봤을 때에는 저는 조금 더 생각을 좀 더 깊이 하셨으면 좋겠다. 내지는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면 조금 더 분할해서 들어가시는 게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4초, 3초, 2초, 1초 땡 끝났습니다. 60초 발언 해주셨고요. 유창희 대표께서 또 60초 들어갑니다. 바로 시작. 네, 뭐 60초까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삼성 SDI가 막 펌프질하면서 치고 나간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는 손해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사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서 뭐 손절가 없이 막 무차별적으로 하락하다도 보유하자는 게 아니라 고점대를 돌파시키기 위한 그 시점에서는 한 번 정도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중국에 대한 뭐 기대감도 있겠습니다만은 삼성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에 비아디 쪽에 삼성전자가 투자를 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뭐 시장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삼성 그룹 쪽에서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을 통해 삼성 화학 부분을 롯데 쪽에 매각을 하면서 현금을 마련했다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라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역시나 4초를 남기고 발언을 끝내주셨습니다. 자, 삼성 SDI 두 분께서 이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종목이 두 분 말씀대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는 이 두 분 일주일에 다시 한번 나오실 거잖아요. 그때 이 수익률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권광장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